네이버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사 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운이래. 월봉으로 보면 거의 뭐 더 드라마틱하죠. 46만 5천 원에서 내려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주가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자, 여기서 질문. 네이버 주가는 왜 이렇게 흘렀을까요? 분명히 얼마 전에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했는데 왜 내려갔을까? 자, 뭐든 좋으니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이슈 좋습니다. 맞습니다. 라인 이슈 아주 강력하죠. 기대감 해소? 어떤 기대감 해소? 진호님. 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형태로 가야 되겠죠. 저만 얘기하는 거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이버 웹툰이 분명히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웹툰이 상장했으니까 그런 것 같다. 기대가. 좋아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에 웹툰 엔터가 상장을 했죠. 그러면서 시총이 약 4조 정도 됐습니다. 근데 기존의 사업 가치로 봤을 때 5조 정도로 봤습니다. 5조에서 4조는 1조가 여러분들 누구 집 아이 이름도 아니겠죠. 1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 한번 풀어주면 될 것 같고 지금 라인 이슈가 있죠. 그러면서 라인 리스크가 부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라인 사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인 야후가 지금 일본 총무성에 2차 행정지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게 네이버 주가에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뭐냐면 일본 총무성이 지난 11월에 메신저 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3월이랑 4월에 행정지도를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성 라인 야후에게 사이버 보안 강화 그리고 자본 관계 이걸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라인 야후가 작년 11월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보고서를 제출했었고 그러면서 라인 야후 본사랑 네이버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분리를 2025년 3월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국내외 자회사 같은 경우는 2026년 3월인가 완료하겠다라고 내용이 담겼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인 야후가 네이버 A홀딩스라고 있습니다. A홀딩스 라인 야후의 모회사입니다. 이 지분 매각 관련해서 네이버 지분이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계도를 여러분한테 그려드릴 수는 없고 지금 소프트뱅크랑 협상 결과에 따라서 네이버가 A홀딩스 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라인 야후가 네이버 웹툰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홀딩스 지분 협상 결과에 따라서 네이버 웹툰 실제 지분율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쉽게 내가 사업 영역에서 5조짜리가 포함된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가 5조짜리가 빠졌어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네이버의 가치에서 네이버 웹툰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치가 4조, 5조로 봤는데 4조고, 이런 실망감과 라인 사태를 인해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냐면, 아마 올해 네이버 실적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증권사들도 네이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라인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해결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네이버를 지금 보시면 46만 5천짜리가 지금 16만 2,900원까지 떨어졌다. 저점이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는 리스크 해지가 없이 또는 출구 전략 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싸다라는 측면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제가 볼 때 좋은 전략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이 좋게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 운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할 때 출구 전략이 있어서 네이버 주가는 이 이상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가겠죠. 그럼 최소한 네이버를 들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라인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를 보고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거 없이 그냥 단순 주가만 보고 들어가면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현대글로비스 주주 친화 정책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있죠. 주주 친화 정책을 쓰는 기업들, 저 PBR과 포함되고 이런 것 종목들을 산다. 절대 잃지 않는 전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오늘 9.8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여러분들 기사가 있나? 자, 주주 친화 정책의 강세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사는 없는데 100% 무상 증자를 합니다. 파격적이죠. 주식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현대글로비스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정리해드려 보면 이거 한 방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입니다. 본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주가가 계속 아래에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만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이 잃지 않는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주주 친화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해 매출이 25조였거든요. 그거를 2030년까지 40조로 끌어올린다. 2배는 아니지만 40조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6%에 7% 올리겠다. 이런 목표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3년간 순이익의 25% 이상을 배당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식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럼 저는 현대글로비스를 매월 모아가는 건 역시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겁니다. 그리고 3년 뒤에 한번 바라보시면 만약에 손해를 봤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얘기도 안 할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음, 솔루스 첨단 소재, 엔비디아 납품 소식에 급등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은 솔루스 첨단 소재 얘기를 쭉 해드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보시면 주가는 뭐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한 상황은 아닙니다. 1650원에서 23,500원이니까요. 솔루스 첨단 소재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전지박입니다. 전지박. 최근에 북미 전기차 배터리 제조기업에서 전지박 수주 확보, 전기차 수요 증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 기대감이
주가에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단기순 손실 상태죠. 계속.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지박 사업부 수율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출하량이 증가되면서 아마도 지금 전망으로 봤을 때는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가속기용 동박도 2025년부터 실적에 반영이 되면 아마도 주가는 더 상승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유럽 수요가 조금 부진해요. 그리고 테슬라 자체에서 배터리 생산하는 것을 증가하는 효과 때문에 전지박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자를 2년 연속 기록했지만 전지박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고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올해 흑자 전환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영업 손실 꽤 많이 났죠. 428억이니까 여기 네이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428억이니까요. 올해 전기차 시장 수요 침체는 되고 있습니다. 수요 침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전지박 사업은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전지박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입니다. 올해 테슬라 북미의 고객사 공급하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북미 고객사 여기에 전지박 물량 대부분을 테슬라에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뭐 국내 배터리 업체 두 곳이랑 전지박 추가 계약도 했고 공급 물량이 확대됐다. 회복에 좋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 성장에 따라서 동박 공급 확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AI 가속기가 뭐냐면 AI 학습, 추론 이런 거에 특화된 반도체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여기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근데 솔루스 첨단 소재가 3월에 여러 곳의 북미 그래픽 처리 장치 기업의 차세대 AI 가속기에 쓰일 동박 공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게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자, 동박 같은 경우는 AI 가속기용 동박 적층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가의 30% 수준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향후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솔루스 첨단 소재가 빛을 발하는 시기는 2025년부터 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반영되고 이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면 안 돼요.
이 자료를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되게 중요한 건데. AI 가속기 시장,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에서 AI 가속기 신제품 출시를 기존에 2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 이제 1년으로 단축합니다. 그러면 고성장하는 AI 가속기 시장의 수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자, 초등학생도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이 냄새가 안 나시는 분이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창립 54주년을 맞은 삼성 SDI 배터리 라인업 확대에 대한 기사인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SDI 일단 주가부터 볼까요? (36만 7천원입니다) 46만 3,500원에서 35만 1,000원 최저를 찍고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 SDI 현재 주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려보면 실적 부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유럽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그리고 북미 고객사 리비안 판매 부진 영향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대비해서 아마 감소할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 역시도 실적이 좋지 않을 겁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기차량 배터리 매출 의존도가 BMW라든가 아우디라든가 리비안 이런 곳에 7, 80% 정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독일, 프랑스 이런 주요 국가들이 보조금 지원 중단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유럽 전기차 수요가 둔화세가 뚜렷합니다. 북미 고객사인 리비안 역시도 판매가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삼성 SDI는 주가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보조금 중단으로 인해서 하반기 역시도 실적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삼성 SDI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도망가야 될까요? 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그쵸. 저는 여러분들이 삼성 SDI를 생각하면 지금 시간은 기회라는 겁니다. 모아야 된다는 거죠. 모아서 가면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나는 캔드님 얘기해 줘서 샀는데 도움이 안 된다 또는 수익이 마이너스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나는 그런 거에 정말 재주가 없나 보구나 나는 보는 눈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제가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들만 모아 가십시오. 그럼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주가가 가장 저렴할 때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올해 실적은 부진하겠지만 분명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성장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LG 에너지솔루션도 지금 보시면 40만 원이 깨졌고 30만 원까지 흘러왔습니다.
분명히 캔두님이 얘기해서 샀는데 라는 얘기를 할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주가가 저는 아마도 가장 저렴한 주가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폭스바겐, 독일 자동차 회사 아시죠? 그리고 전기차 회사 리비안, 여기랑 한국 배터리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2026년까지 50억 달러, 7조 원이죠. 7조 원 정도입니다.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10억 달러를 리비안에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이후에 4억 달러는 추가로 투자해서 리비안과 합작회사를 설립할 겁니다. 그래서 폭스바겐과 리비안이 공동 소유, 통제를 한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의 계획이 2030년까지 합작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이 적용된 차량을 출시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마도 기술력들이 더해지니까 더 빠르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차량 솔루션을 제공할 가능성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폭스바겐과 리비안의 협력은 배터리 업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폭스바겐과 리비안 전기차 판매 저조로 인해서 우리 좀 전에 나왔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사업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장 짓는 것들이 지연된다라는 기사가 났었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저조해서 전기차 전환을 연기하고 엔진차 판매에 주력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르노랑 협력해서 개발하려고 했던 2만 유로 이하의 저가 전기차 프로젝트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폭스바겐의 배터리를 제공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러한 영향 때문에 우리 폴란드의 배터리 생산 라인 가동률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에 배터리 공급하고 있는 삼성 SDI 역시도 리비안 전기차 생산 라인이 저조하니까 연내 판매 목표치가 달성이 안 되겠죠. 안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폭스바겐의 대규모 투자가 제도약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기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현금 유동성 확보나 차량 제조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너지가 날 겁니다. 자, 전기차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판매 확대로 이어지겠죠. 전기차 판매 확대로 이어지면 배터리 기업의 실적은 당연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폭스바겐이 지원을 받는 리비안 같은 경우는 2026년에 출시 예정인 저가형 SUV 모델이 있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개발이 되겠죠. 자금 나눌 어렸던 리비안이 생산량을 늘린다. 그럼 리비안의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업체가 수혜일까요? 악재일까요? 수혜를 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저는 가장 저렴한 주가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식을 가장 쉽게 왜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스터디를 하면서 고민해야 할 건 뭔지 아세요?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다 살 수 없다라는 아쉬움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는 얘기들, 정보들은
그 정도 가치는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저랑 돈을 더 많이 벌 준비들을 하시면 되겠죠.